첫 번째, 한시의 형식과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 정야사라는 시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한번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시는 크게 근체시와 고체시로 나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근체시 같은 경우에는 줄수와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데 줄수에 따라서 4줄로 된 절구시와 8줄로 된 율시가 있다라고 했었죠. 한시에서는 아분을 해주는데 아분이라는 것은 한시의 운율을 살려주기 위해서 소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수업 중에 선생님한테 질문한 친구가 있었는데 교과서에서 설명이 나온 부분과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말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아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의상 1구, 2구, 4구에 놓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서 겹치는 부분에 따라서 아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한자 자체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엄격하게 전공으로 들어가서 아분을 따지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분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맞춰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분을 해서 나온 글자를 우리는 운자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대우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퀴즈를 하면서 이 대우법에 대한 부분들도 잘 살펴봤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 대우법에 대해서 나온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학습할 시는 정야사라는 시예요. 자, 이 정야사를 보면 자, 정자는 무슨 정자예요? 네, 고요하다 정자죠. 야자는 밤야자, 사자는 생각 사자예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요하다는 것과 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제목만 보아도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으로 나눈다면 정적인 것에 속하고 그 다음에 밤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그리움을 나타낸다거나 이런 분위기의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시의 제목을 해석을 해보면 고요한 밤에 생각하다 라는 거고요. 이 시의 지은이는 이백이에요. 자,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상전간월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의시지상상. 자, 우리가 오원시기 때문에 어떻게 끊어 읽으면 돼요? 맞아요. 두 글자, 세 글자 끊어 읽으면 돼요. 자, 끊어 읽는 방법에 따라서 시를 해석하는 부분에 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오원시 같은 경우에는 2, 3으로 끊어 읽는다라는 거, 이 특징 기억해 주세요. 거두, 망산, 월. 저두, 사, 고향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시의 해석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이 고향이라는 거, 이 시어에서 뭘 알 수 있어요. 그쵸? 제목과 시어를 보기만 해도 이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시는 아닐까? 하고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전이라는 건 뭐예요? 맞아요. 침상 위에 간월광. 달빛을 쳐다보니 지금 어때요? 밤에 침상 위로 달빛이 들어오는 걸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고요한 밤이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건 어떤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의시지상상. 땅 위에 서리가 내린 듯 의심을 했다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맞아요. 달빛이 밝게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달빛이 환하게 비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거두 망산월. 고개를 들어 산 위에 달을 바라다 보니 저두사 고향. 고개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지은이는 고향을 떠나와 있고 어둡고 캄캄한 달 밝은 밤에 멀리 있는 달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에 대한 지금 해석을 해 보았는데요. 자, 1구부터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침상 앞에 달빛을 바라보니 땅 위에 서리가 내린 듯하다. 달이 밝다라는 거죠. 고개를 들어 산 위에 달을 바라다 보고 고개를 숙여 고향을 생각한다 라고 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을 볼 수 있죠. 자, 보면 광자, 그 다음에 상자, 향자 이렇게 크고 빨갛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글자에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지금 여기서 이 글자의 특징 중에서 이 시의 특징 중에서 이 글자들은 네, 운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있는 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인 게 운자라고 했어요? 네, 아분이 되는 게 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분이 된 거예요? 이 글자 음을 보면 광이죠. 이 글자의 음은 상이에요. 그쵸? 표현이 잘 안 먹네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의 음은 향이죠. 그래서 광, 상, 향 이렇게 해서 지금 초성, 중성, 종성 중에서 종성, 이응으로 이 종성으로 해서 운자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대우법이라고 했는데요. 대우법이 쏘인 곳은 3구와 4구에서 거두와 저두, 그쵸? 네, 거두와 저두 부분에서 고개를 들었다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산 위의 달을 보고
고향을 생각했다 라는 거에서 지금 두 구의 내용상이나 어법상이 이어지는 걸 보았을 때 대우법이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